자, 인권보장과 헌법 두 번째 시간,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 자, 노력. 짠, 노력. 그 노력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그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지를 배웠었죠. 자, 요거 하나 배웠었고, 그 원리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국민주권의 원리, 땡땡, 땡땡, 땡땡. 요 네 가지 제목 잘 기억하라고 했었죠. 자, 물론 다 했던 건지 알지만 복습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같이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이제 국민주권의 원리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자,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을 하거나 국민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잘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즉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나누어가 포인트입니다. 권력을 나누어 다른 기관에 맡겨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 프린트 제대로 못 봤었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우리나라 현재 국가 권력을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 쉽게 우리가 주로 쓰는 단어들로 이렇게 같이 명시해 놨죠. 국회, 정부, 법원. 요 세 가지 기관들에게 각각의 권한을 나누어 주고, 야, 대통령, 정부, 너희는 국회가 잘하고 있는지 항상 감시를 해봐. 그리고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이상하면 대통령, 정부의 대장, 정부의 가장 우두머리인 대통령기가 그 법률안 못 쓰겠네라고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관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 그랬죠? 바로 그 이유는 국가 권력을 한 기관에 모두 다 주어 버릴 경우에는 그 권력은 부패하고 독점되며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가 권력을 세 개로 나누어서 권력을 분립하고 있죠.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의 운영이 무엇에 맞게 수행되어야 될까요? 바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한다. 법률에 따른다.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자, 헌법에 입각하여 통치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여기 미음에 들어갈 것은 바로 자,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인권 보장을 위해 대표적인 제도적인 장치에는 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두 가지. 물론 더 많습니다. 더 많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봤을 때 헌법재판소는 일반 돈을 못 받았다. 아니면 누군가를 때렸다. 아니면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 그 죄를 처벌하거나 아니면 둘 개인 사이의 법적인 문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 기관은 아까 밑에서 봤던 어디? 여기 법원에서 주로 하고요. 그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자, 일반 법원과 비슷한 법을 판단을 하긴 하지만 무슨 법만 판단을 한다고요? 바로 어이구 타이머 아니고요. 무슨 법만 판단을 한다고요? 바로 요렇게 헌법만 판단을 한다. 헌법에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비추어 법률이나 공권력이 국민의 무엇을 침해했을 때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 자,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첫 번째 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법률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그래서 여기 비읍에 들어갈 단어는 뭐라 그랬었죠? 바로 비읍에 들어갈 단어는 위헌 법률 심판.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포인트가 뭐라고요? 직접입니다.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 청구해 주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다고요?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요 위헌 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누가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나요? 바로
누가 신청한다고요? 어디 갔어? 자, 누가 신청을 하냐면 바로 어쭈 신청을 하는 곳은 바로 누구냐면 에이 여기다가 써주고 싶었는데 쓰기가 어렵네요. 어허 잠시만 기다려봐.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여기에서 분명히 타입은 뭐라고 돼 있어요? 타입 T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Alt T를 쓰면 안 되고 뭐야 이거 Alt 자 T를 쓰면 안 먹히고 컨트롤 T 이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더라? 에이 모르겠다. 자 위헌법률 심판은 바로 어떤 기관에서 한다 그랬죠? 자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법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는 할 수 없다. 일반 개인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요거는 그냥 혹시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법은 헌법, 그 다음은 법률. 요거 명령은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 거지만 명령은 요 행정부에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제정할 수 있고 조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울산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 첫 번째 가장 높은 헌법 우리나라 10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요 문장 그대로 풀어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국가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나 활동에 무엇할 수 없다? 간섭할 수 없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했죠? 자유권.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를 뭐라고 해요? 평등권.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정치적 권리는 바로 참정권.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자,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깨알같이 잘난 척. 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런댔어요? 중요하다 그랬지? 바로 사회권. 다른 기본권들이 침해됐을 때 요 위에 있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특히 행복추구권 같은 권리들이 우선은 국가나 아니면 다른 개인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그 침해를 막고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청구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떤 반에서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끝냈고 어떤 반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끝냈는데 자,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지금 헌법은 1987년에 제정된 헌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 현재 2020년의 모습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에 적혀 있진 않지만 열거라는 게 적혀 있다는 뜻이고요. 사회가 변화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타 새로운 권리들이 적혀 있진 않아도 유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자, 일조권, 수면권, 건강권, 문화권 등 새로운 권리도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자, 요 권리들은 좀 낯이 익지 않나요? 저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학습지 중에서 자, 더 올라가면 카렐 바작의 인권 3세대론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되죠? 3세대 인권에 해당되고요. 요게 비슷한 말로 현대사회에서 확장된 인권의 사례로도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익힐권리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요 권리들은 자, 우리나라 현재 헌법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처럼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서? 여기 이 행복추구권에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행복추구권. 누군가는 행복하기 위해서 집에 햇볕을 받아야 되고 밖에 있는 좋은 경치, 강을 쳐다볼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혀 있진 않지만 자, 새로운 권리도 뭐 한다? 보장한다. 보장해야 합니다. 헌법에 적혀 있지 않으니까 네 권리는 인정할 수 없어. 틀린 말입니다.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 요 부분부터는 다들 수업 시간에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뭘로 해볼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자, 빨강색. 자,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선생님 지금 제한이라 그랬죠? 뭐라고 안 했어요. 기본권은 절대로 뭘 할 순 없다? 침, 해, 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침해는 절대 안 되고 뭐만 할 수 있다? 제한. 자, 잘 쉽게 생각하면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갈 수 없죠. 자, 거주 이전의 자유 아니면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의 형을 다 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제한을 받는 거지 아예 박탈을 당하거나 없앰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잘 구분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목적상 바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요 세 가지 사례에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형식상 무엇으로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로 제정을 해놓은 그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하고요. 내용상 자유와 권리에 아무리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해도 무엇은 할 수 없다? 본질적인 내용은 중요한 거 여기 나왔죠. 뭘 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다. 빠져든다. 빠져든다. 졸면 안 된다. 야! 깨! 자, 그 다음 다시 넘어와서 사회 구성원들이 법이나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아우, 법을 지킵니다. 법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두 글자로 준법 의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발 학교에 뭐 좀 하지 마. 침 좀 뱉지 말고 쓰레기 좀 버리지 마. 준법 의식 좀 가집시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법이라는 건 왜 필요하다고요? 서로 생각이 다르죠.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근데 그 여러 사람들 사이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의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것의 효과는 정의를 실현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선을 실현할 수 있고 국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뭔 개소리야라고 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자,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억울하면 너희도 마찬가지잖아. 친구 사이에 분쟁이 생기거나 지나가는 사람과 아니면 선생님들과 문제가 생기면 뭐 한다고 얘기하죠? 신고한다 얘기하죠. 그리고 뭐 한다고? 고소하겠다. 법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 하죠.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억울한 마음을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법이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법을 좀 잘 지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자,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해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어른들도 제발 좀 잘 지켰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를 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요것 때문에 아까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에는 뭘 보장하고 있다고요?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권리를 지키며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잘 참여를 해야 되니까 뭐도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선거를 꼭 하도록 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참여하는 방법. 제일 첫 번째, 선거. 이익집단 활동, 시민단체 활동, 인터넷 게시판에 의견 표출, 1인 시위 등 가능합니다. 자, 근데 가장 쉽고 가장 간편하며 가장 중요한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다고요? 선거입니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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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거 연령 몇 살로 낮아졌죠? 자, 선거. 19금이 더는 아닙니다. 자, 현재 우리는 작년부터 18세, 낭당 18세. 자, 18세가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면 시민단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면 이익집단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약사들의 집단, 노동자들의 집단. 자, 노동자들의 집단이라고 하니 일부 피 끓는 어린이들이 생기죠. 자, 그 자기 집단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익집단이라고 그러고요. 당연히 자기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 때는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자,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인 사람들은 시민단체. 요 사람들이 이번에 정의연 사태처럼 시민단체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할 때, 사익 추구를 할 때는 비판받는 게 당연하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별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조건 별표 합니다. 자, 포인트는 요겁니다. 잘못된 법, 정의롭지 못한 정책, 한마디로 옳지 않아야 됩니다. 옳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두드려 부수고 깨고 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말고 비폭력적 수단으로 자, 정부의 국가의 복종을 거부하는 것. 대표적인 교과서의 예가 간디의 소금법입니다. 자, 소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옳지 않다. 우리는 그 당신들의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 그다음에 마틴 루서 킹, 흑인들을 차별하는 백인 5월 중심의 정부 정책에 비폭력적으로 맞서 그 행동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민 불복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당화 조건이 정말 중요하고요.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공익을 추구해야 하며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처벌을 받더라도 자, 이 간디의 소금법 때문에 간디는 구속이 됐었죠. 자, 처벌을 받더라도 나는 공익을 위해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처벌 감수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시민 참여 중에서도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반드시 기억해 놓도록 하고요. 자, 기본권은 침해되어선 안 됐고 기본권을 제한을 하며 그 제한을 할 때도 반드시 요런 한계들을 갖는다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지만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새로운 권리들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해요. 자, 오늘은 평소보다 수업을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시험 범위, 시험이 언제라고요? 자, 중간고사는 10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그만 놀고 공부 좀 합시다. 알겠니? 자, 그러면 다음 학교에서 만납시다. 안녕. 자, 안녕, 안녕, 안녕.